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8번째 이야기. 중대 ATT. 1. 중대 ATT 준비. 198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중대 ATT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중대 ATT는 일종의 전술 측정 시험이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라 상급 부대의 측정관들이 동행하면서 각 중대의 전투력과 중대장의 전술적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ATT는 중대장의 향후 진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대장들은 이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결국 그 와중에 우리 병사들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중대 ATT는 2박 3일에 걸쳐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므로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고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야간 공격과 방어 등 4가지 전술 상황을 유유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수록 쉴 틈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982년도로 부쩍 강조하는 대침투 작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기에 더욱 분주한 시간이 될 것은 명약관하였습니다. 또한 새벽 일찍부터 기상하여 훈련을 시작하고 밤늦게 복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박 4일 일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엎친 데 겹친 형국으로 연거푸 찾아오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 중대가 그랬습니다. 1982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우리 중대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시작된 5분 대기조 군단 측정을 시작으로 5분 대기조 측정이 끝나고 이틀 뒤에 육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에 걸친 육격 훈련과 산악 훈련, 그리고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중대 자유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 자유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중대 ATT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태권도 승급심사와 도로작업, 그리고 웅변대회까지 치러야 했지요.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자대 막사 생활보다 야전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중대가 이렇듯 분주하게 한 달 이상을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 ATT를 대비한 전술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격훈련이나 산악훈련장에서의 생활은 중대 전술을 훈련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중대 자유훈련을 통해 전술을 가다듬었지만 아무래도 산악훈련장에서 태권도와 작업 등으로 무뎌진 마음과 육신이 일거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중대장 김성대 대위는 애가 바짝 타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에 대대 웅변대회가 끝난 뒤 지휘관 정훈 시간을 통해 이번 ATT에 대한 정신교육과 전술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교육 내용은 각 상황에 따른 전술적 대처였습니다. 접적이동 간 측정관들이 부여할 상황과 주약 공방에서의 전술적인 방법을 이론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대장이 강조한 것은 야간 방어 시에 3선 방어 개념으로 중첩 방어 라인을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대 자유훈련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재차 3차 주지시킨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령과 각자 임무 카드에 의한 임무 숙지 및 행동 요령 등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교육으로는 미덥지 못했는지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에도 역시 같은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군대에서 전술훈련도 먼저 이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병사들이 자기가 행할 전술적 행동에 대한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훈련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것이 중대장으로서는 애가 탔던 것입니다. 중대장이 교육을 통해 전달한 이번 ATT 훈련 내용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쌍방훈련으로 실시되지 않고 대항군이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중대 ATT 훈련은 거의가 다른 부대와의 쌍방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즉, 두 개의 부대를 1대1로 싸움을 붙이는 전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훈련을 하게 되면 지휘관들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쌍방이 겨루게 되면 양편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항군이 운용되면 그런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에만 충실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항군을 상대로 ATT를 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직접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은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군은 대부분 수색대원들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각 대대에 수색소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연대에는 수색대가 없었고 사단에 수색대대가 있었지요. 이번에도 대대 수색소대원들이 대항군으로 투입된다는데 인원도 소수인데다 침투 능력이 뛰어난 수색대원들이기 때문에 게릴라 상황이나 야간 방어 시에는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상 발령 후 곧바로 출동하지 않고 오전 동안은 전투력 측정으로 경계와 각계전투, 수색, 매복 등을 시연하고 이를 측정한 다음 전술 측정을 위해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1982년 들어 부쩍 강화된 것이 바로 대침투 작전인데 이번 훈련도 그의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즉, 그동안 야전 훈련들은 정규전 상황을 가정한 주야 공방의 전술훈련만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전인 대간첩 작전에 활용되는 경계와 수색정찰, 매복 등을 포함해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측정 내용으로 인해 중대장과 중대 간부들은 전전긍긍했고 나름대로 교환을 만들어 내무 교육을 통해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중대 ATT의 날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09번째 이야기. 중대 ATT. 중대 ATT가 시작되다. 1982년 6월 21일 월요일 05시. 화스트페이스 발령. 화스트페이스 발령. 0510으로 훈련 화스트페이스 발령. 주번화사의 상황 전파 소리와 함께 중대 ATT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침번의 기상 구령 소리에 우리들은 용수철같이 튀어 일어나 옷을 입고 침구를 정리하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늘 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그 와중에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각 분대별 식량조와 탄약조는 각기 취사장과 병기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측정관들은 중대에 들이닥쳐 이곳저곳을 다니며 우리들의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탄약 수령조가 되어 후임병 몇 명과 함께 병기과로 달렸습니다. 병기과는 연대 후문 옆에 있기 때문에 왕복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뛰어가서 공포탄을 수령하고 다시 뛰어 중대로 돌아오는데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고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무거운 탄통을 들고 뛰어오면서 실탄은 차량으로 싣고 와서 분배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측정관들에게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병기과에서 공포탄을 수령해와서 각 분대별로 나눠주는 것까지 탄약조가 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식량 수령조도 취사장에 가서 식량을 수령해서 나눠주는데 실제로 일종이나 건빵을 분배하지 않고 식량표라는 쪽지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마도 곧바로 출동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은 부대 식당에서 먹을 예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식량 수령조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탄약 수령조와
식량 수령조가 뛰어다니는 사이 나머지 병력들은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실시했습니다. 측정을 받는 상황이라 졸병들이 잘하지 못해도 고참들이 윽박지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진행은 주로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출동 준비가 끝날 즈음 주번하사의 전달이 들렸습니다. 각 소대 완전 군장에 편제 장비를 들고 연병장 집합. 군장 검사를 위해 집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측정 훈련이기 때문에 비상이 발령된 이후 출동 준비를 하고 그 상태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장을 쥐고 화기들을 들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중대장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대 단위 부대 훈련이기 때문에 중대장이 최고 지휘관으로 군장 검사를 취하고 훈련에 임하는 정신 자세에 대한 훈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측정관들은 예리하게 지켜봤고 우리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장 검사를 마치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와 군장을 벗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분 대기조처럼 단독 군장을 유지한 채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대침투 작전을 위한 전투력 측정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전술훈련 집결지로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전 동안은 자대에 머물며 대침투 작전 전투력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 과목은 경계와 각계 전투와 수색과 매복 등이었습니다. 08시가 되자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중대원은 단독 군장으로 연병장에 훈련 집합. 내무반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들은 신속히 나가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집합을 마치자 중대장 김성대 대위가 지휘단상에 올라 간단히 훈련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중대 ATT라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붉어진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부터 중대 ATT 첫째 날 과업으로 경계와 각계 전투 그리고 수색 정찰과 매복 등 전술전기 측정을 받게 된다. 평소 훈련한 대로 원칙에 의거하여 전술적 대처를 하되 상황에 따라 소대장과 분대장의 지시를 잘 듣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1소대부터 작전 지역으로 이동. 우리는 주간 전술행군 대형으로 자대 연병장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1초소 넘어 대월리 뒷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우리 중대의 분대, 소대 전투교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라 지형지물의 훤한 곳입니다. 교장에 도착하여 먼저 경계 측정을 받았습니다. 경계진지의 편성 및 경계병 배치와 경계병의 교대, 수하와 수하 불응자의 포박요령 등 경계 운용 등의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경계 측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계전투 측정이었습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과 철조망 통과 등 각계전투 기본 자세를 실시하고 이어서 종합각계로 약진과 은폐, 엄폐, 지형지물 이용과 목표를 향해 돌격하는 것까지 실시했습니다. 거리가 짧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한여름 무더위 속이라 땀도 많이 나고 숨도 턱에 차오르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색 정찰과 매복진지 편성 등 대침투 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5분 대기적 군단 측정과 실제 상황 진돗개 둘 비상 상황 등으로 시물나게 했던 것들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역시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측정관들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체크를 하는 상황이라 일부 후임병사들이 긴장하여 실수를 했고 그때마다 고참들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곤 했지만 말을 하거나 윽박지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전 동안 전투력 측정이 끝나고 자대로 복귀하니 1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측정관들의 날카로운 눈빛 아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정신없이 오전을 보낸 것입니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합하여 12시 30분 진짜 전술훈련 측정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짜 중대 ATT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0번째 이야기. 중대 ATT 3. 접적 이동과 야간 방어진지 투입. 1982년 6월 21일 월요일 12시 30분. 우리 중대는 중대 ATT 전술 측정을 위한 접적 이동을 위해 자대 연병장을 출발했습니다. 모든 편제 장비를 갖추고 파견 나온 포대 관측병과 중화기 중대 81mm 박격포와 90mm 무반동총 분대가 포함된 완전 전투 편제를 유지하고 1소대를 선봉으로 2소대를 본대로 3소대를 예비대로 하여 중대 연병장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역시 전투 편제에 따라 기관총 1분대는 1소대에, 총 2분대는 2소대에 분산 배속되었고 포분대는 본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속한 총 1분대는 1소대에 합류하여 선봉에 섰습니다. 행군 대원은 주간 대오를 유지했습니다. 적의 감지가 가능한 주간 행군 대오는 각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므로 적의 기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소대 1분대가 천병분대가 되어 100m 정도 앞서가고 그 뒤를 2분대가 따르고 뒤이어 파견된 화기소대 총분대와 화기분대가 소대장과 함께 본대를 이루고 3분대가 예비분대로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50여 미터 간격을 두고 2소대가 본대가 되어 따르고 2소대 후미에 중대본부와 배속된 60mm 박격포 분대, 파견 나온 81mm 박격포와 90mm 무반동총 분대, 그리고 포대 관측병 등이 함께 본대를 이룹니다. 본대 뒤에는 역시 50여 미터 이상 이격하여 3소대가 예비대로 후위를 엄호하면서 뒤따릅니다. 이렇듯 천병분대와 1소대 본대와는 50에서 100m 간격을 유지하고 각 소대 간 간격은 50여 미터를 유지하며 개인 간격은 앞뒤로 2에서 3m를 유지하는 것이 주간 행군 대오였습니다. 이렇게 대오를 유지하면 비록 파견 병력을 포함하더라도 중대 병력이 130~140명 정도이지만 길 좌우로 나누어 행군을 해도 천병에서 예비대 후미까지는 300~400m에 이르게 됩니다. 대대 연병장을 출발한 우리는 연대 후문을 빠져나와 구암리를 가로질러 당백간판 앞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황강리 내물을 건넜습니다. 황강리 마을 입구에서 첫 번째 휴식을 하고 곧바로 우측 산자락을 타고 산악행군을 시작하여 산능선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이 산자락은 내가 이등병 시절 첫 번째 야전훈련인 동계훈련 때 지났던 행군로였습니다. 그 당시는 한겨울이라 눈이 곳곳에 쌓여 있어서 미끄러지면서 산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갔었는데 이번에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지나게 된 것입니다. 한겨울 행군도 힘들었지만 한여름 행군은 여름대로 더 힘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길도 없는 산의 능선을 따라 행군하려니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이동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수통에 물은 금세 바닥을 보였고 우리는 어디서든 물소리만 나면 수통을 들고 뛰어가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곡들이라 물 흐르는 곳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물길도 작은 도랑 수준이다 보니 흙탕물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갈증을 참을 수 없어 조금 가라앉혀서 마셨지만 모래가 섞여 나올 정도였습니다. 산악행군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대항군이 출현할지 몰라 중대장은 조심스럽게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산능선이나 계곡을 만나면 수시로 행군을 멈추고 예비대 분대들을 빼내어 척후와 치기를 운용하여 안전을 담보한 뒤에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군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무그늘 아래서 쉬엄쉬엄 이동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게릴라 출현 같은 상황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너 시간을 산악행군을 하고 나니 눈앞으로 차량이 다닐 만한 비포장도로가 나타났고
표지판이 서 있었는데 죽곡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암리에서 광치검문소에 이르는 도로에서 건너다 보이는 산자락을 완전히 관통하여 행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를 따라 우측으로 행로를 잡아 그리 높지 않은 고개를 넘은 뒤 다시 좌측 산자락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은 가오장리라는 마을이었고 산자락 우측 아래로는 지난해 대대 ATT 때 집결지였던 연해골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연해골이 건너다 보이는 산자락의 7부 능선상에서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산 바로 아래 냇물이 흐르고 그 옆으로 논들이 있고 건너편으로 광치검문소에서 동면으로 가는 도로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집결지에 도착하자 곧이어 저녁 식사가 우리가 지나왔던 죽곡리 고개마루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무척 피곤했고 시장했습니다. 오전부터 훈련소에서 나는 경계와 각계전투, 수색정찰 매복 등을 측정받았고 점심을 먹은 뒤 곧바로 출동하여 4시간 넘게 산악행군을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타다 먹자 중대에서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현 위치에서 야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보초를 세우고 휴식할 것. 적 공격 예상 시간은 이길 02시. 이번 ATT 전술훈련은 야간 방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종일 지친 몸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당된 진지로 들어가 불침번을 세운 뒤 주변의 풀과 나무들을 꺾어다가 위장을 하고 바닥에 깔풀을 깐 다음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종일 분주하게 훈련한 몸인지라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도중에 한 차례 일어나 불침번을 교대한 것 빼고는 정말 단잠을 잤습니다. 벌써부터 모기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잠자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불침번이 흔들어 깨우는 기색에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01시 30분이었습니다. 대항군의 공격 예상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어진지는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달리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다가 명령에 따라 공포탄 사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1번째 이야기. 중대 ATT 4. 야간 방어. 1982년 6월 21일 월요일. 중대 ATT 측정을 받기 위해 낮 12시 30분에 자대를 출발한 우리 중대는 5시간여의 접적이동 행군을 한 뒤 가오장리라는 마을에 이름 모를 한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 중대단위 부대의 전술훈련 접적이동 거리는 약 20여 킬로미터로 5시간 정도의 행군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중대의 접적이동은 주로 산악행군으로 5시간 정도 했고 전술적 대처를 하면서 천천히 이동했기 때문에 행군거리는 15km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전군장의 모든 장비를 가지고 길도 없는 산자락을 오르내리는 행군 코스가 만만치 않아서 무척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접적이동을 마치고 가오장리 마을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자락에 투입되어 야간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보통 야전훈련에서 접적이동을 하고 나면 집결지행동을 하며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정비시간을 주어 휴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2박 3일의 짧은 일정 때문인지 이번에는 집결지행동 없이 곧바로 전술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진지가 편성된 산자락 바로 아래는 양구읍 앞으로 흘러가는 서천 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는 논들이 이어지다가 도로가 나오고 도로 건너편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광치검문소에서 동면과 방산면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길 너머의 마을은 연해골이라는 동네로 지난해 대대 ATT 때 집결지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자락의 7부 능선상에 축조된 교통호와 참호를 이용하여 야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다음 날 공두시로 예정된 대항군의 후반약 공격을 기다리며 보초만 남기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중대 ATT를 준비하면서 중대장이 가장 강조한 것이 야간 방어 시 삼선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즉, 주 방어선 앞에 2개의 전초진지를 운용하여 중첩 방어 라인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대 자유훈련에서는 이 작전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이후 이론 교육을 통해서 수차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삼선 방어 작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선으로 추진된 방어 라인은 청음초로 말 그대로 은밀히 다가오는 적의 공격 징후를 발견하여 약속된 신호로 상황을 전파한 뒤 철수하도록 합니다. 제2선 방어 라인은 추진조로서 청음초를 통해 적의 침투 징후를 포착하고 적들이 주 방어 라인에 접근하기에 앞서 적을 교란하고 예봉을 꺾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방어선에서는 공격하는 적의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추진적 공격을 받으면 주 방어진지에 대한 혼동이 생겨 공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 방어 라인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 방어진지 앞에는 예비소대에서 빼낸 청음초와 추진조가 적이 오는 길목에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01시 30분에 기상한 우리들은 대항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방어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관총도 삼각대의 총을 거치하고 공포탄을 장탄하였습니다. 측정관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에서 우리들의 방어 작전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두시로 예정된 적의 공격은 03시가 넘어가도 조용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 아래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항군이 대대 수색소대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침투로가 아닌 의외의 장소로 침투하여 어느 순간 우리 코앞에 나타나서 공포탄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적 공격의 징후가 포착된 것은 0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냇물을 건너 뚝방에 매복하였던 청음초가 대항군의 접근을 감지하고 약속한 대로 무전기 키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낸 다음 측후방으로 은밀히 철수하였고 이어서 방어진지 앞 와지선에 진출한 추진조에서 적을 발견하고 공포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조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적의 예봉을 꺾고 혼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습 사격만 가하고 철수하는 것입니다. 추진조의 공포탄 소리가 잦아들고 얼마 뒤 대항군들이 우리 방어진지를 향해 기어오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격 통제를 하고 있던 중대장이 무전을 통해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중대 사격 개시. 즉시 중대에서는 조명탄을 쏘고 포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주 방어선에서도 공포탄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짜기가 갑자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 아래로 야간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항군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기하지 못하고 논두렁을 따라 접근하다 보니 쉽게 전초진지의 공격이 포착되었고 겨우 냇가를 건너자마자 추진조의 선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항군들은 즉시 와지선에 붙어 산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해왔고 우리는 조명탄 아래 그들을 향해 공포탄을 쏘아댔습니다. 잠시 후 전달이 왔습니다. 사격 중지. 현 시간부로 방어 작전을 중지하고 대항군이 공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중대원은 현 위치에서 대기할 것. 어둠 속에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군이 무사히 올라오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대항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땀을 비오듯 흘리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대대에서 평소에 보아왔던 얼굴들이라 우리가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편히 잠을 자고 그 자리에서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캄캄한 밤길을 걷고 산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측정받는 부대인이 어쩔 수 없다지만 대항군들은 정말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항군 훈련을 해봤지만 사실 대항군은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반갑지 않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대항군의 후반야 공격과 우리의 야간 방어는 공사시 50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항군들은 공격이 완료되자 인원 파악을 한 뒤 떠나가고 우리들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날은 낮이 가장 긴 하지 날이었습니다. 대항군이 떠나갈 때 이미 날이 밝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07시가 되자 아침밥이 추진되어 왔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전장 정리를 하고 군장과 장비를 챙겨 들고 주간 방어를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2번째 이야기. 중대 ATT 5. 주간 방어. 1982년 6월 22일 화요일.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야간 방어를 마치고 그 위치에서 대기하며 추진되어 온 아침 식사를 마친 뒤 07시 30분 주간 방어진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접적 이동을 하면서 만났던 죽곡리 길을 건너 산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간 방어진지는 야간 방어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야간 방어진지에서 남쪽으로 산능선을 따라 이동하면 광치검문소 건너편에서 능선이 끝나고 그 능선은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산세를 따라 서천 내물도 90도로 꺾이면서 남면과 양구읍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아래 암멀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우리의 주간방어 위치가 바로 그 마을의 뒷산이었습니다. 바로 광치검문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우리가 자주 훈련을 뛰고 있는 밤골이 마주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았고 우리는 그 산의 5, 6부 능선상에 있는 교통호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전술훈련 중에서 가장 편한 것이 주간 방어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밝은 대낮에 별다른 이동 없이 가만히 앉아 오는 적을 맞아 공포탄만 쏘아대면 끝나기 때문이지요. 다만 측정관들의 눈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체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끼리 우리의 진짜 적은 대항군이 아니라 측정관들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주간방어에서 유의할 점은 적을 확실히 살상할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이번 ATT를 대비한 이론 교육에서도 명령 없이 급작 사격을 절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현장에 나와 방어진지를 편성한 뒤에도 무전을 통해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절대 사격하지 마라. 사전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중대장의 명령에 집중하라. 우리가 주간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에 들어간 것이 09시. 대항군의 공격은 09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자에 빨간 띠를 두른 대항군들이 간편한 단독군장으로 소총만 들고 멀리 야촌리 쪽에서 논밭 사이 농로를 뛰어 공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적들은 서천 냇물을 건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냇물인지라 대항군들은 좌우로 상계하여 물에 빠져가며 그대로 공격해왔습니다. 냇물을 건넌 대항군들은 다시 농로를 지나 우리 방어선 아래 와지선에 붙기 직전 중대장은 포대 관측병에게 적의 좌표를 찍어 지원 포격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원 배속된 90mm 무반동충과 81mm 박격포에 지원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이윽고 대항군들이 와지선에 붙어 산자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마침내 중대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개시. 전 중대원은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현 위치를 고수하라.
이와 동시에 공포탄 소리가 콩복듯 들려왔습니다. 우리 기관총도 총구 앞에 아답터를 설치하고 연발 사격으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그리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측정반은 우리가 방어에 실패한 상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ATT 같은 측정에서는 측정관들이 훈련부대에게 다양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방어 실패 상황을 준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중대장의 대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중대장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이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방어 실패 상황에서는 신속히 후퇴하여 급현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퇴각을 할 때에도 전술적 대처를 하면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중지. 전 중대원은 현 위치에서 후퇴한다. 1소대를 선두로 해서 신속히 현 위치를 이탈하라. 3소대는 1소대와 본대가 후퇴하는 것을 엄호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한다. 이상. 우리 총일분대가 배속된 1소대는 서둘러 군장과 장비를 챙겨 방어진지 뒤편 능선으로 올라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접적 이동을 하며 왔던 산자락을 되짚어 양구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었기에 산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1소대의 뒤를 이어 2소대와 중대본부 및 지원 배속된 병력이 따르고 3소대가 마지막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길이 없는 산자락을 빠르게 이동하려니 군장 위에 걸쳐 놓은 기관총이 나무에 걸려서 행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이 되면서 태양이 뜨겁게 타올라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수통의 물들은 금세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야전훈련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마시는 족족 땀으로 순식간에 배출해버리고 목은 타들어오는데 산악지대에서 물을 뜰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계곡에서 작은 물줄기를 만나면 수십 명이 달려들어 물을 뜨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 흙탕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훈련을 나올 때 정수약을 수령하여 나오지만 이것은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소독해주는 것으로 이 약을 넣으면 소독내가 강하게 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간방어에 실패한 상황에서 신속히 후퇴하여 급현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산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수통에 물은 떨어졌는데 물을 뜰 곳이 없다 보니 모두들 타는 목마름을 안고 고통의 행로를 가야 했습니다. 모두들 ATT가 중요한 측정임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말들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폭염의 날씨에 이런 힘든 상황을 주어 생고생시키는 측정관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후퇴하여 황강리 뒷산에 도착하여 급현방어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3번째 이야기. 중대 ATT 6. 야간 공격. 1982년 6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된 주간방어에서 우리는 방어에 실패한 상황을 부여받고 신속히 후퇴하여 황강리 뒷산의 급현방어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6월 하순 한낮의 폭염 속에 산악행군으로 1시간여를 후퇴하는 행로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목은 타오는데 수통에 물은 떨어지고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노선에는 물을 뜰 곳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황강리 뒷산에서의 급현방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측정관들은 우리들의 상황 대처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상황을 해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서 집결지 행동으로 전환하여 점심을 타다 먹고 휴식하며 잠을 잤습니다. 여름철이라 텐트를 치지 않고 소대별로 숲속에 분산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측정 과목은 야간 공격으로
후반야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대본부에서는 0시 30분에 기상할 것이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따라서 오후 시간과 석식 이후의 시간은 그야말로 푹 쉬면서 마지막 야간 공격과 주간 공격을 감행할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TT라는 측정 훈련이었기 때문에 집결지에서 휴식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측정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매사에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휴식도 전술적 대처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측정관뿐 아니라 대항군이 적 게릴라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결지 행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경계병을 세우고 지대가 높은 곳에 대공초소를 운용하는데 대공초소 근무는 거의가 기관총분대가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도 내정의 기관총으로 순번대로 대공초소를 운용했고 우리 일총이 첫 2시간 동안 대공경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측정관이 적 항공기 공습 같은 상황을 내리면 즉시 응전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환강리 뒷산에서 집결지 행동을 하며 정말 무자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생할 때는 하더라도 쉴 때는 확실히 쉬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보초근무 교대와 저녁밥을 타다 먹은 것을 빼고는 숲속에서 은폐한 뒤 휴식과 취침을 했습니다. 6월 23일 0시 30분 기상! 불침번의 조용한 외침 속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 야간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군장만 점검하고 장비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곧바로 중대본부에서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위장을 철저히 하고 기도빈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격 준비를 할 것. 1982년이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야간 위장 크레용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장 크레용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신문지 등을 태워서 그 재를 이용해 위장을 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위장 크레용이 넉넉히 보급되면서 모두가 위장 크레용으로 얼굴 위장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간 위장을 한 다음 소총끈을 팽팽하게 당겨 고정하고 대검 끝에 매어있는 포승끈도 다리에 묶어 걸리지 않게 하는 등 기도빈에게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곧이어 집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장은 현 위치에 놔두고 단독 군장으로 집합할 것. 군장을 짊어지고 야간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장을 소대별로 모아놓고 총포류만 지참한 채 집합하여 중대장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후반야 공격을 시작한다. 공격 목표는 어제 우리가 야간 방어했던 곳이다. 야간 공격의 성패는 최대한 은밀하게 얼마나 적진 가까이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동안 자대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특히 기도빈에게 주의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 우리는 공안시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환강리 내물을 따라가다가 송우리로 나와서 도로를 타고 용아리를 거쳐 광치검문소에서 동면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었습니다. 광치검문소를 지나 연해골 앞에 이르러 좌측 공격 목표를 향해 야간 공격 대형을 유지하며 공격전개선까지 은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군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청음초나 추진조를 운용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일소대장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의 저항 없이 공격 전개선인 와지선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공격입니다. 공격 전개선까지 이동은 종대로 하지만 공격 전개선에서는 횡대로 벌려서서 적의 방어진지를 향해 최대한 가까이 은밀하게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칠흑 같은 오밤중에 60에서 80도 되는 경사면을 풀과 나뭇가지를 잡고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03시 정각.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이 발견하고 사격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은밀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중턱에 오를 때까지 적진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탄 소리가 들리며 조명탄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간혹 응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기어오르는데 힘썼습니다. 어쨌든 적의 방어진지를 통과해야만 상황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03시 30분에 우리는 적진을 통과했고 야간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방어진지에는 대항군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군들은 철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도로로 이동하여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나 불상사 없이 전 중대원이 건재했습니다. 공격을 완료한 우리는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집결지인 황강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1연대를 지날 때쯤 뿌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4번째 이야기. 중대 ATT 7. 주간 공격 그리고 끝. 첫 번째. 1982년 6월 23일 수요일. 이제 중대 ATT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0시 30분에 기상하여 시작된 후반야 야간 공격을 마치고 04시에 연해골 앞을 출발하여 황강리 집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훈련 중 가장 신경 쓰이고 어려운 야간 공격도 큰 문제 없이 완료했기 때문인지 중대장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도 집결지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결지 도착이 05시.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데 06시가 되자 아침 식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식사 추진차에는 아침밥뿐만 아니라 중식으로 전투식량 건빵까지 함께 가져왔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주간 공격을 하는 오늘 점심은 건빵으로 때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결지에서 잠깐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본래 후반야 공격을 했으면 오전은 정비 시간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전을 가정한 중대 ATT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07시 30분이 되자 전달이 왔습니다. 전 중대 완전 군장으로 집합. 마침내 이번 ATT의 마지막 훈련이자 하이라이트인 주간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장을 짊어지고 장비를 챙겨들고 집합하자 중대장이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간 공격을 실시한다. 공격 목표는 어제 우리가 방어했던 안멀구리 뒷산이다. 이번 공격이 중대 ATT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작전이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접적 이동은 한강리 냇가를 따라 이동하고 공격 대기점은 안멀구리 앞 냇가 뚝 후방이다. 주간 위장을 철저히 하고 접적 이동 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전술행군 군기를 지켜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게릴라 출현이나 도로 폭파, 항공기 출현 등 상황이 부여되면 상황에 맞게 소대장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공격 대기점에 도착하면 군장을 벗고 단독 군장으로 공격을 실시한다. 자세한 작전 계획은 소대장과 분대장을 통해 전달받도록 하고 1소대가 선봉으로 출발하도록 한다. ATT 훈련 마지막 상황이라 그런지 중대장은 상세하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접적 이동은 늘 하던 것처럼 1소대가 선봉이 되어 앞장섰습니다. 뒤이어 2소대가 본대로 뒤따르고 2소대 후미의 중대본부와
포대관 직병과 통신병, 그리고 중화기 중대 지원병들이 따르고 우리 화기소대도 본대를 이루며 따랐습니다. 보통 화기소대 기관총 분대는 1, 2소대에 배속되는 것이 상례였지만 이번에는 후방화력 지원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본대에 합류시켰습니다. 맨 후미에 3소대를 예비대로 뒤따르게 하므로 접적이동에 행군 대우가 갖춰졌습니다. 황강리를 떠난 우리는 서천 내물 뚝방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측정관들이 별다른 상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중대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술적 행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지점은 행군을 멈추고 3소대에서 한 개 분대를 빼내 척후병으로 보내 적의 매복이나 게릴라 출현에 대비했습니다. 비록 상황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전술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측정관들에게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를 따라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우리의 접적이동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09시 30분 마침내 안멀구리 마을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공격 목표는 바로 어제 우리가 주간방어를 했던 마을 뒷산입니다. 안멀구리는 민가가 서너 채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앞쪽은 논이었고 그 너머에 있는 냇가 뚝방 뒤 공터에 우리들은 군장을 벗어 정리한 뒤 단독 군장 차림으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상당히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부대가 적에게 훤히 노출되는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벼가 심겨져 있는 논들이라 공격로가 농로 이외의 길이 없어서 공격은 단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주간 공격은 횡대로 좌우상계하여 동시에 전진해야 하는데 농로를 따라가다 보면 한 줄 종대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방어를 할 때에도 대항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환히 보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측정이기 때문에 실전을 감안해서 보병들이 공격의 시선인 와지성까지 얼마나 적의 예봉을 피하면서 도달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측정관들도 이 점을 눈여겨볼 것이기 때문에 종대로 이동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고 돌격전 개선에서 빠르게 돌격 대응을 갖추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방에서 엄호해야 할 지원화력인 우리 기관총과 박격포 등의 위치 선정과 화력 계획 또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군이 적에게 감지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은폐-엄폐되는 지형지물을 찾아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기소대 60mm와 중화기 중대 81mm 박격포는 냇가 둑 너머 공터에 포를 방열했고 우리 기관총과 90mm 무반동총은 냇가 뚝방을 의지해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중대장은 예비부대 없이 보병 3개 소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1소대를 우측에, 2소대를 좌측에, 3소대를 중앙에 배치하고 각 소대장에게 자기 소대의 기동로를 미리 확보토록 한 뒤 공격 대기선으로 분산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전 중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고 중대장의 공격 명령만 기다렸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15번째 이야기. 중대 ATT 8. 주간 공격 그리고 끝. 두 번째. 1982년 6월 23일 수요일. 올해 우리 중대의 전술 측정 시험인 중대 ATT는 마지막 주간 공격 상황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실시되는 ATT였기 때문에 거의 쉴 틈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새벽에 후반야 야간 공격을 실시하고는 거의 쉬지 못하고 곧바로 주간 공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ATT는 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병 기초 과목인 각계전투와 경계, 그리고 대침투 작전인 수색정찰과 매복 등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전술 측정은 이틀 정도 시간에 주야 공방을 모두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우리 중대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전에 임했고
중대장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팀 스피리트 때 그토록 헤매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중대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우리들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공격을 위해 황강리 집결지에서 2시간 가까이 접촉 이동을 한 뒤 주간 공격 목표인 안멀구리 뒷산이 바라다 보이는 서천 내물가에서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군장을 벗어 한쪽에 정리한 다음 주변에서 풀과 나무를 뜯어 주간 이장을 하고 화기들만 들고 공격을 위해 전개했습니다. 공격 전개선에서 공격을 위한 부대 배치 및 화력 지원 계획을 세운 뒤 각자의 위치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중대장은 포대에서 파견 나온 관측반에 공격 준비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10시 정각.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의 공격 명령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보병소대들이 세개 노선으로 상계하여 미리 확보한 공격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달려 마을 뒷산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중대장은 예비대를 운용하지 않고 3개 소대를 총동원하여 일거에 3개 방면에서 공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격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병들을 엄호하기 위해 우리 기관총들은 공포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각 소총소대가 각자 확보한 농로를 통해 와지섬까지 도달한 뒤 돌격을 위해 전개하고 잠시 숨을 돌리며 돌격을 준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공격하는 보병들을 독려하는 분대장들의 외침소리와 분대원들의 함성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분대, 돌격 앞으로. 순식간에 평화롭던 마을 뒷산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성과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총수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공포탄을 다 소비하며 마지막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했던 전쟁놀이가 생각나곤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전쟁놀이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막대기와 대나무 활을 만들어가지고 편을 나누어 제법 그럴듯한 전쟁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간 공격은 11시가 되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공격 이동거리도 길지 않고 목표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 자체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주간 공격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중대 ATT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들 후방 화력 지원 부대가 장비를 챙기고 있는 사이 공격을 마치고 소총소대원들이 돌아와 합류했습니다. 공격을 마치고 내려온 그들은 모두 땀을 비오듯 쏟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6월 염천 아래서 산을 뛰어오르며 공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과 더불어 화기소대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관총을 메고 행군하고 훈련할 때는 남들보다 몇 배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공격 상황에서 전술적 운용을 할 때에는 이처럼 작은 이로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장을 놓아둔 집결지에서 휴식하며 아침에 나눠준 전투식량 건빵을 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할 때에는 밥이나마 배부르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자대 복귀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이 휴식하라는 전달만 있어서 우리는 각자 자리를 찾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기상 전달이 왔습니다. 전체 기상. 즉시 군장은 현 위치에 두고 집합. 오후 3시였습니다. 군장을 놔두고 집합하라는 것은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두들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휴식을 준다 해도 자대로 복귀하여 내무반에 앉아 쉬는 것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TT도 끝났고 측정관들도 다 떠난 마당에 왜 야전에 더 머무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과 공터에 집합하여 이번 훈련에 대한 중대장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ATT가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번 ATT는 실제적으로 중대장이 취임한 이후 직접 지휘에서 치룬 첫 측정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장으로서도 내심 걱정이 많았을 텐데 생각 이상으로 우리들의 전술적 대처가 흠잡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장 강평은 지적사항보다는 격려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강평에 이어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훈련이 빨리 끝나서 복귀 예정 시간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시간만 나면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각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병사들이 나와서 노래나 다른 장기를 공연하는 것입니다. 주로 졸병들이 고참들의 지명에 의해 나가게 됩니다. 고참의 지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장기를 공연해야 했습니다. 이병 아무개 노래일발 창전 발사. 우리는 최대한 흥을 내며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17시가 되자 마침내 자대로 복귀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을 따라 용아리, 송우리, 도촌리를 거쳐 2시간 가까이 행군하여 대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장을 내무반에 벗어놓고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소대로 들어가 군장을 해체하고 물자 분류했던 따블백을 찾아와 관물정돈을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중대 ATT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 평가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저 묵묵히 수행해야 할 의무였을 뿐이지요. 그래도 이번 ATT는 큰 과오 없이 무난하게 훈련을 마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